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5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었지만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그 이유가 대단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이 금리의 역전은 바꿔 표현하면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까?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봐야죠. 제가 정리충이잖아요. 그 평균 18.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한국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되게 재밌는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위기의 시발점인가? 욕 같네. 아무튼 예. 시작점인가? 인 건데요. 일단은 뭐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약 1년 전부터 노심초사했어요. 한번 역전될 뻔하다가 돌아간 적 있죠. 예. 그것도 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true or false죠. 예, 흑백으로 보면 발생했네 안 했네의 차이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12년 만이죠. 2007년. 정확히는 2006년 12월입니다. 계속 12년 만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12월이에요. 12월 30일이에요. 예. 그러면 어찌되었건 2006년이잖아요. 만 12년 만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미국입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차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그러니까 10년 만기는 장기로 보고요. 2년 만기는 단기로 봅니다. 사실 초단기는 3개월이죠. 제가 매일 보는 지표가 10년물이랑 3개월 물입니다. 근데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다. 이거는 진짜 토테미즘 같은 것도 아닌 게 무조건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던 게 10년물과 2년물이에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은행은 대출을 조이거나 강화합니다. 왜냐? 밑에 이 수치가 대출 기준 강화에 대한 수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지 않은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까? 장기 금리는요. 그러니까 대출이 예금보다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은행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아시죠? 예금을 받아서 그거에 한 몇 배더라? 10배 정도? 이게 지준율인데요. 10배 정도 10배로 가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예금했는 금액의 10배 정도를 대출해줘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요. 그렇게 은행이 돈을 벌거든요. 예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지들은 대출 엄청 일으켜가지고 돈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갖다 놓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 바보까지는 아니고요. 대신 은행이 돈을 잃지는 않죠. 예금한 사람들이. 주식이랑 다른 점이잖아요. 주식은 마이너스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금은 느리고 멍청하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구조인데 그럼 대출이자가 더 높아야겠죠. 근데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가 더 싸졌잖아요. 맞잖아요. 장기가 더 싸졌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예대 마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잠깐 언급하면 그때는 그런 예대 마진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위험 대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여러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단어 뜻에서 약간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한 단계 밑이라는 뜻입니다. 서브프라임이잖아요. 프라임 밑에. 프라임은 뭐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서브프라임이니까 프라임 밑입니다. 모기지는 대출이죠. 주택 자금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들에게 모기지를 해줬다.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 빅숏 제가 분석한 그 영화 분석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 잠깐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그거 잠깐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냥 경제 상식 함량을 위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은행이 결국에는 그런 고위험 대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높으니까요.
위험이 높은 대신에. 아무튼 이 은행의 대출 강화 기준을 보시면 저 때 보이시죠? 항상 올라갔습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생하고 대출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은행 관련주는 앞으로 안 좋을 겁니다. 예,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겁니다가 아니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계속 대출 기준이 강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 자, 근데요.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된 상황을 다 짚어봤어요. 지금 제가 원으로 표시했죠. 이번에 8월 14일에 한번 역전이 됐고요. 8월 14일 기억하세요. 뭐 광복절 전날이니까 뭐 기억 잘 하시겠네요. 앞으로도 회자될 날짜니까요. 이렇게 역전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여기 보이시죠? Shaded Area. 그러니까 이 회색 영역이 그 미국의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침체 시기를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저기 역전됐을 때 그 이후에 침체가 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역전됐을 때 침체가 왔고, 이거 표시하면서 해야겠네요. 첫 번째 역전됐을 때 침체가 왔고, 두 번째 역전됐을 때 침체가 왔고, 세 번째도 왔고, 네 번째도 왔고, 다섯 번째도 왔죠. 예, 쉐이딩 영역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발생한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봐야죠. 제가 정리충이잖아요. 자, 첫 번째 역전 됐을 때랑 첫 번째 역전 됐을 때부터 다섯 번째 역전 될 때까지 침체 기간까지 얼마나 걸렸냐라는 거죠. 자, 발생 침체 정리했고요. 이 날짜는 그냥 뭐 캡처해서 보세요. 첫 번째 역전 때는 17개월 걸렸습니다. 침체 시기라고 판정할 때까지요. 두 번째는 11개월, 세 번째는 20개월, 네 번째는 34개월, 다섯 번째는 12개월. 여러분 이걸 보면 약간 좀 저때 상황이 예측되지 않나요? 자, 세 번째까지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토테미즘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우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무조건 온다. 경기 침체가 17개월, 11개월, 20개월. 자, 그러면 많이 쳐줘봐야 20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라고 이제 다들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고 네 번째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하겠죠. 야, 20개월 전까지 쇼부를 봐야 돼 라고 하는데 34개월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때의 그 공백기 14개월은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러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다섯 번째는 더 가관이에요. 예, 평균치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침체가. 이때도 뒤통수 맞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계속 뒤통수를 맞아왔다. 그러면 뭐 약간 좀 해볼까요? 장. 이번에 뭐 더 길 수도 있겠네요. 추세상. 자, 평균 18.8개월이었습니다. 약 19개월에서 20개월 뒤입니다. 그 크레딧 스위스는 22개월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18.8개월이었습니다. 그 평균 18.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8개월에서 19개월 사이는 굉장히 변동폭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잠깐 알아두세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곧 경기 침체가 오는가? 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이거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네요. 기회는 늘 폭락 때 찾아온다. 이거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저기 제가 동그라미로 마킹했는 곳이 금리차가 역전됐을 시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뒤까지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9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했어요. 신기하죠? 자, 여기 발생했어요. 1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놀랍죠? 이거를 일단 알고 계세요.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3개월에서 19개월 정도 그 사이 동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대체 그럼 왜 그 이후에 상승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시그널이 발생했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당장 금요일부터 막 폭락이 시작해야 돼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잖아. 그럼 다 떠나야죠. 근데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면 기업도 어려워지고 가게도 어려워집니다. 뭐 기업만 대출 안 해주겠어요? 가게도 안 해주겠죠. 지금 가계부채는 약 2200조를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신용미수는 8조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무튼 기업도 어려워지고 가게도 어려워져요. 그럼 그게 바로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아까 대출 기준 강화 그 지수인데요. 보면 뭐 도메스틱 뱅크의 타이트닝 스탠다드라고 하죠. 대출 조이는 거죠. 타이트닝. 근데 지금 저렇게 계속 대출 강화가 발생해 왔어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당연하죠. 이거는 은행에 직격탄을 주는 그 지표입니다. 금리 차는 주식이랑은 그냥 연관시키는 거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건 확실하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은행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금리 차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까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화되겠죠. 강화되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겠죠? 이 수치를 계속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저 이 수치를 계속 이제 리포팅 해드릴게요. 아직 대출 기준을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5번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었지만 예. 과거에 그랬으니 반드시 온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투심이 악화되는 겁니다. 투심이 악화되겠죠. 누가 내일 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러 오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당장 금이랑 달러 사러 가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금 선물 ETF랑 달러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보십시오. 한국은 진짜 광복절이었어요. 이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진짜 단기 쇼킹을 안 봤어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답안지를 보고 시작하는 거죠. 다른 증시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답안지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시험 칠 때도 답안지를 보고 들어가면 자신 있게 다 풀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커닝 페이퍼 같은 거. 그러면 그 다음날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미 증시의 선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일단은 일본은 하락 출발했다가 양봉을 그리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지수는 오히려 올랐어요. 중국이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오늘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엔이 개판이죠. 예. 안전자산으로 치부돼가지고, 치부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안전자산이라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과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죠. 예. 미스터 트럼프. 이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2020년 11월에 아주 큰 거사를 치릅니다. 예. N 뭐 BFMC라고 하고 있죠. 계속. 이분이 계신 한 재정까지는 경기 침체는 상상할 수 없겠죠. 저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난리를 칠 겁니다. 진짜. 그러면 한국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쳤을 때 그럼 어떤 종목이 오르는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다 칠 때 어떤 종목이 오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다음 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휴일이 다 끝났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같이 뭐 알아보면서 헤쳐나가죠. 예.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라고 하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예요. 위험이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회를 찾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투자자니까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